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코테지 심성민. 인턴 영수입니다. 이제 가명으로 써야 되네. 인턴 이든입니다. 이제 영수님이 가명을 쓰기로 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이제 이든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든님. 이제 오늘은 이제 원랭스 자르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 원랭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자르기 쉬운 커트일 수도 있고 가장 자르기 어려운 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살롱워크 하실 때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좀 예쁘게 이렇게 선 나오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제 원랭스를 잘라 볼 건데요. 우선은 원랭스를 저희들이 잘라 나갈 때 이 섹션을 나눠서 잘라야 되잖아요. 항상 두상은 보면 완만한 곡선은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이 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에 맞춰서 잘라야지 좀 더 예쁜 라인을 얻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라인은 어디서 자를 거냐면 본인들 이게 뒤통수 만져보면 뒤쪽에 뼈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 뼈의 밑에 부분, 뼈의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뼈의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걸 나눌 때 이렇게 일자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좀 이렇게 내려가게 나눌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살짝 내려가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지금 가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통 이렇게 일정하게 나 있지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여기가 모량이 무조건 더 많아요. 이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쪽이 더 모량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타준다고 하면 그럼 여기랑 여기랑 조건이 다를 거잖아요. 여기보다 여기가 모량이 더 많겠죠. 그 머리를 빗으로 빗어서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럼 어떤 곳은 빗살 안에 머리카락이 뭐 100개의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쪽은 50개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쪽이 더 꽉 잡아당겨지겠죠, 머리가. 그래서 딱 자르고 나서 손이나 빗을 딱 떼고 나면 많이 잡아진 쪽이 쩍 올라가거든요. 내가 분명히 잡았을 때는 예쁜 라인을 잘랐는데 정작 자르고 나서 보면 한쪽이 더 올라가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빗살과 빗살 사이사이의 머리카락들이 균일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자르실 때는 이쪽이 모량이 더 많을 테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라인으로 이렇게 섹션을 타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좀 탈게요. 혹시 제비추리가 있으신 분들은 앞에서 타야 되나요? 제비줄이. 뭐 그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섹션을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는 모량이 여기와 여기가 균등하게 되게 섹션을 타야 된다.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없고 가운데만 뾰족 놀러 있다면 반대로 섹션을 이렇게 올라가게 타는 게 맞겠죠. 자, 여기서 우선 선택지. 고개를 들고 자를 거냐, 고개를 숙여서 자를 거냐를 선택해야겠죠. 근데 이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머리카락이 나는 위치가 두상 각이 여기랑 여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 또 안쪽은 더 안쪽으로 향해서 떨어질 거고 그 더 제일 밑에 쪽은 완전 안쪽으로 향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쪽은 위에보다 더 안쪽을 향해서 밑으로 떨어질 거고 여기는 아예 돌아갔으니까 여기는 아예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고개가 든 상태에서 그냥 자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나는 분명히 자를 때는 이렇게 잘랐을 때는 일자로 딱 층 없이 자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르고 나면 이 밑에 부분이 더 길게 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백포인트라고 하죠. 뒤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두상각이 밑으로 향하는 부분까지는 고개를 숙여서 잘라주셔야지 밑에 쪽이 긴 머리가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고개를 백포인트 부분까지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자를 거고요. 자, 여기서 자를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일자라고 하는 우리 원랭스 일자로 따잖아요. 그럼 일자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가? 어디 기준으로 일자로 따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 이쪽 돌아서 봤을 때도 일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둥그스러운 일자를 원랭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뒤에서 봤을 때 일자, 약간 대각선 옆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살짝 전대각. 근데 또 옆에서 봤으면 일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뒤에서 봤을 때 일자로 자르는 게 기준을 맞추기가 쉬워요. 박스 형태.
정 가운데 섰을 때 일자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상 머리에 정 가운데 섰을 때 일자. 전체적으로 머리가 둥금이 아니라 박스라고 생각하고 일자를 오늘 자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한번 첫 대자부터 먼저 잘라 볼게요.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들은 가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되겠죠. 왼쪽으로. 그래서 가위 진행 방향 쪽으로 먼저 자르신 다음에 오른쪽을 자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잡아서 한번 잘라 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잘라 볼게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 그럼 이거 자를 때 나의 눈은 밑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뿌리의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얘들이 균등하게 잡아당겨지고 있나. 이렇게 잘랐으면 이거 손을 떼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서 옆에 것도 뒤에서 봤을 때 일자. 전 지금 자를 때 눈을 여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뿌리 방향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균등하게 당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반대쪽. 이렇게 자르는데 이쪽은 지금 가위 진행 방향이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여기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잘랐는데 여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짧게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은 버리고 반만 자르고 반대 부분도 뿌리 방향 확인하고 자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박스 형태로 잘랐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일자인데 옆에서 보면 앞쪽이 살짝 길어지게 잘리는 형태가 돼요. 근데 보통 또 우리가 이쪽 부분이 점핑이 잘 되잖아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점핑이 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그냥 정면에서 갖고 와서 잘라버린다면 여기가 뿅 하고 올라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뒤에서 봤을 때 일자 박스 형태로 자르시면 여기 점핑되는 부분도 커버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신 다음에 이게 C-쉐이프라고 그러는데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자국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국이 있으면 제가 잘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풀어주려면 C-쉐이프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C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C. 반대쪽도 일로 갔다가 일로 C. C-쉐이프로 해준 다음에 머리를 빗으면 라인이 예쁘게 떨어져요. 근데 이 C-쉐이프 했을 때 약간 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쪽 머리를 보시면요. 여기 머리 보면 이게 이렇게 왔다가 끝이 왼쪽으로 휘고 있죠. 이런 C 형태가 돼 있잖아요. 이런 C 형태를 정면으로 바로 잡고 싶으시면 반대로 해야 돼요. 이쪽 C니까 반대로 C를 그려준 다음에 빗질을 하면 이렇게 정면으로 떨어지게 예쁘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쪽 부분도 보면 머리가 앞쪽으로 휘고 있죠. 이 머리가 이렇게 휘고 있으니까 이거의 반대 모양으로 C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빗질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휘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첫째 단을 잘랐고요. 자, 그 다음 둘째 단 뼈 튀었는데 위쪽 기준으로 다시 앞으로 길어지게 전대각 라인으로 섹션을 타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섹션도 동일하게 자를 거예요. 동일하게 가운데 쪽부터 눈은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뿌리 쪽 보면서 균등하게 잡아당겨 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쪽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서서 박스 형태로 이렇게 반대쪽도 항상 뿌리 쪽 방향 봐주고 그리고 그냥 잘라두면 이렇게 머리가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거를 C-쉐이프로 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는 거죠. C-쉐이프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섹션은 이제 백포인트, 백에서 가장 높은 쪽 마지막 섹션 타줄게요. 그 다음 섹션도 똑같이 지금 고개를 계속 숙인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백포인트 부분까지 잘랐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체크 커트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손가락 하나를 넣어서 잘랐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백포인트 머리 있죠. 여기 머리는 제가 손가락을 하나 넣은 상태에서 떨어뜨려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위치예요. 그럼 여기는 얘가 원래 여기서 떨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들려서 잘린 게 아니죠. 손가락 하나 넣어서 잘라도.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층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밑에 단을 보시면 얘가 내 밑에 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위치는 여기죠. 손을 안 집어넣었을 때. 근데 손가락 하나 집어넣는 순간 어때요? 뜨죠? 그러면 무조건 손가락 하나만큼의 층이 밑에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종이에다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네이프단에 여기 가발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머리가 길게 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원랭스로 잘라요. 원랭스를 이 정도 길이로 해서 커트. 이렇게 커트했다 칠게요. 가운데 쪽 머리는 이 정도 길이가 될 텐데 여기 모서리 쪽 머리는 거기보다 더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훨씬 짧은 머리겠죠 결국은. 그럼 살짝 숙이면 머리카락이 앞쪽으로 당겨지겠죠. 앞쪽으로 전방 15도로 고개를 기울여서 머리카락이 15도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이동되겠죠. 얘랑 길이가 똑같고 얘랑 길이. 머리카락 짧은 쪽은 이 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15도 이동해도 올라가는 게 조금밖에 안 올라갈 텐데 이쪽 길이는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이동해 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 머리카락도 길게 이렇게 남았다가 위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양쪽이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쁘게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마무리 드라이를 하고 고개를 숙여 보니까 여기 머리가 막 튀어나와 있는 거 경험 다들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거를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 C-쉐이프를 이용해서 없앨 수 있어요. 이거를 미리 앞쪽으로 이렇게 빗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C 형태를 만들면서 튀어나온 머리를 잘라줄 건데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자를 머리는 여기 머리가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머리는 다 옆쪽으로 갔다가 오면 이게 일로 갔다가 오기 때문에 여기 머리 자를 머리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안쪽 머리는 회전하는 게 적어지니까 이제 안쪽 머리는 자르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그런 이론으로 하면 요거를 C를 그리면서 갔다가 T 쉐이프 하면 지금 튀어나오는 머리 있죠. 요 부분을 자르시면 돼요. 요거를 일자로 연결하면 C 쉐이프에서 층 안 생겼죠. 근데 지금 변화는 없지만 안쪽 그 튀어나온 머리만 잘린 거예요. 이거는 가발이라서 방금 그 정도만 튀어나온 거지 사람이라면 엄청 이쪽이 머리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일수록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제거해 주시면 이분이 고개를 숙이셔도 네이프 쪽에 라인 흐트러지는 거 없이 일자로 예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C 쉐이프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방으로 숙였을 때도 튀어나오는 머리가 없이 일자인 형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개를 살짝 뒤로 제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했을 때를 가정해서 라인도 예쁘게 한번 만들어줘야 돼. 네이프단에서. 그건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분이 고개를 살짝 뒤로 이렇게 숙이면 뿌리가 뒤쪽으로 제쳐질 거잖아. 그거를 가정해서 살짝 뒤로 당겨준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거를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여기도 살짝 뒤로 비치한 상태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고개를 뒤로 제꼈었을 때 튀어나오는 머리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거하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고개를 앞으로 숙여도 뒤로 숙여도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일자인 머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네이프단에 손가락 하나만큼의 밑에 단에 층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 촉촉촉촉 튀어나온 거. 얘가 손가락 하나만큼의 층이 밑에 부분 한 여기 한 2cm 정도 층이 생긴 그 머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이제 백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체크를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 쉐이프를 통해서 여기 튀어나오는 머리, 고개 숙여도 튀어나오는 머리 없게끔 커트를 체크로 했고 이제 고개를 뒤쪽으로 했었을 때도 튀어나오는 머리가 없게 뒤로 비치해서 체크 커트를 했고 여기 손가락 하나만큼의 층이 났었을 거니까 그 부분도 제거를 했습니다. 뒤쪽의 토대는 완성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백 포인트 위쪽부터는 고개를 정면으로서 들어서 자를 거예요. 애초에 고개를 숙인 이유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머리카락이 나는 방향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자른 거기 때문에 이 백포인트 기점으로 머리카락은 위로 자랐다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똑같이 전대각으로 자를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 항상 몸이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라주셔야지 박스 형태로 자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자르고 난 다음에
손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생긴 불필요한 흐름들을 없애주시고 맨 마지막 섹션 뒤쪽 가마를 쳐다보시면서 방사선으로 떨어지게 자연스럽게 떨어진 위치로 빗질 해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마지막 라인 코트 또 동일하게 정면에서 서서 박스 형태로 네, 이렇게 하면 뒤쪽은 끝났고요. 사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운데에 서서 정면에서 봤을 때 박스 형태로 잘랐잖아요. 이쪽 가운데 부분은 원래 자연스럽게 떨어진 위치에서 잘렸을 건데 옆에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뒤로 당겨져서 잘라졌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진 위치로 다시 빗질을 해봤을 때 이쪽 부분이 길어져 있을 거야. 딱 요만큼. 왜 그러냐면 두상은 둥글잖아요. 여기가 굴곡이 심하겠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박스 형태로 가져왔을 때 이쪽이 오버 다이렉션이 제일 많이 됐었을 거예요. 그 당겨져 오는 각도가 다른 데보다 더 갑자기 심하게 급격해졌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옆에 각이랑 일정하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일자로 자르시는 게 아니라 길어지는 흐름이 동일한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길어진 느낌 흐름대로 살짝만 다듬어 주시면 뒤쪽의 토대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사이드를 자를 건데 저희가 아까 뒤쪽에서 자를 때 항상 섹션을 전대각으로 탔잖아요. 전대각으로 탔던 이유는 모량을 균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가발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밑에서 자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거 일자로 타서 머리를 잘랐을 때는 모량이 뒤쪽보다 앞쪽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빗살 사이에 들어가는 머리카락이 앞쪽이 뒤쪽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이 당겨지겠죠. 그럼 여기가 자르고 나면 뽕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쳐주기 위해서 모량을 균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내려가는 라인 타주셔야지 이쪽 모량과 이쪽 모량을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옆쪽을 자를 건데 옆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두상은 둥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일자, 이쪽에서 봤을 때 일자, 앞쪽에서 봤을 때 일자로 이렇게 둥글게 일자로 자르기 힘들다 그랬죠. 뒤쪽도. 그래서 저희가 박스 형태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옆쪽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형태로 자를 거예요. 박스 형태로 자를 때 그 박스 형태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귀 만져보면요, 이 귀 뒤에 뼈가 있어요. 귀 바로 위쪽에 뼈 있거든요. 튀어나온 거. 여기를 기준으로 박스 형태로 만들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를 때 손이 돌아가거나 앞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기준으로 박스 형태. 자, 그럼 커트 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일자로 자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뒤쪽에서 살짝 여기 보면 살짝 길어진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살짝 길어지는 라인으로 흐름에 따라서 잘라야겠죠. 이쪽도 자. 근데 이렇게 살짝 길어지는 라인으로 자르면 또 나는 이 완벽한 일자로 자르고 싶은데 앞쪽으로 길어지는 머리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여기 사이드 부분은 점핑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살짝 길어지게 잘라야지 일자 정도 올라가고 여기서 젖었을 때 일자로 자르면 마르고 나면 살짝 앞쪽으로 올라가는 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길어지는 라인으로 자르는 게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잘랐고, 자, 우리 아까 그 네이프 부분에 C쉐이프에서 튀어나오는 머리 잘랐잖아요. 이 구레나루 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머리랑 여기 머리랑 자라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고개를 15도로 앞쪽 정도로 많이 숙이시면 이렇게 숙이셨을 때 이 밑에 머리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라인을 또 흐트러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미리 제거를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C쉐이프, 앞쪽으로 C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좀 안 맞는 머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촉촉촉 잘라주면 층 생기지 않았죠? 괜찮죠? 라인 구멍 안 뚫려요. 이렇게 한다고. 자, 이렇게 하면 이분은 이제 머리를 앞으로 숙여도 머리가 일자 라인이 예쁘게 유지되는 거예요. C쉐이프를 통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박스 형태로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고 앞쪽으로 돌지 않고 박스 형태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섹션. 자, 이제 그 다음 섹션을 잘랐는데 우리 보통 보면 여기도 머리카락 튀어나와 있잖아요. 관자놀이 쪽에 머리카락이 이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또 앞쪽으로 15도로 이 사람이 앞쪽으로 고개 숙였을 때 그 머리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자놀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C쉐이프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튀어나온 머리가 없겠죠. 이렇게 CC2로 해서 살짝 튀어나온 머리 또 제거. 오케이. 마지막 섹션. 고객님이 살짝 고개를 뒤로 제꼈을 때도 일자 예쁜 라인이 유지될 수 있게 뒤로 살짝 제낀 다음에 라인 정리.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은 고개를 숙이든 고개를 뒤로 제꾸든 항상 예쁜 일자 라인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베이스가 완성된 거예요. 네, 이렇게 반대쪽도 자르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쪽도 잘랐고요. 제가 지금 빗질을 방사선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놨는데 이분이 무조건 이렇게 방사선으로 빗질하라고 해서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빗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방사선으로 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항상 가름마를 제가 지금 정중앙에서 타는데 항상 정중앙에서 타라는 법은 없잖아요. 1cm씩은 좌우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도 튀어나오는 머리가 없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이 정수리 이 양옆에 한 2cm 정도 머리끈을 이렇게 같이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위로 빗어볼게요. 위로 이렇게 빗어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길어지다가 훅 길어지고 이렇게 길어지게 나와요. 이제 요 녀석들을 잘라주면 얘네들이 살짝 뒤로 왔을 때 튀어나온 애들도 없고 뒤쪽 가르마가 바뀌어도 튀어나온 머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쪽 2cm씩 떠서 정중앙에서 튀어나오는 머리들 리프트 업하면서 보고 일정한 각도가 아닌 애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연결해서 이제 앞쪽까지 다 잘라주는 거야. 뒤로 빗질해도 튀어나온 머리가 없고 양옆에 한 1cm씩 왔다 갔다 해도 튀어나온 머리가 없겠죠. 이 이후에 나머지는 머리를 말린 다음에 이 모발의 흐름이나 뭐 어디가 더 뜨거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편차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숙이나 뒤로 숙이나 뭐 어떻게 하나 항상 튀어나온 머리가 없는 예쁜 머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행세 자르시고 뭐 테스커 같은 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중간중간에 층 조금씩 디스커넥션 해가지고 뭐 층 내서 테스커 하셔도 되고 이렇게 원랭스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대로 자를 수만 있으면 이제 뭐 어떤 머리든 응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잘라갖고 한번 머리를 말려서 한번 볼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했던 그런 C 쉐이프 해서 여기 튀어나오는 거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살짝 뒤쪽으로 해서 라인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을 잡아주시면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이렇게 머리를 뒤쪽으로 해도 일자, 앞쪽으로 돼도 일자, 언제 뭐 고개를 숙여서 들어도 항상 일자 머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라봤고요. 이게 오늘 이제 원랭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집에 가서도 어느 각도로 머리를 흔들어서도 항상 그 예쁜 라인을 유지하는 게 원랭스의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체크 커트를 베이스 커트하는 도중에 해주시면 머리 말리고 나서도 별로 자르실 거 없으실 거예요. 꼭 한번 살롱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많이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